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희대학교 기출문제 2020학년도 수시 디자인 실기고사 문제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출제된 문제는 오래된 카메라와 귀여운 양말입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네, 저는 먼저 렌즈를 그렸는데요. 이 렌즈가 사람으로 따지면 눈이기 때문에 맑고 예쁘고 투명하고 또 오묘한 색깔을 주려고 먼저 보라 색깔과 보색인 연두색을 사용했습니다. 보라 색깔을 좀 채도 있는 색깔을 썼기 때문에 연두색 같은 경우는 올리브 톤이 나올 수 있는 컬러를 사용했어요. 네, 그리고 어두움을 잡고 어둠을 풀어주면서 안쪽에 네모나게 카메라 안쪽에 들어있는 조리개의 모양까지 그리려고 노력했어요. 아무래도 렌즈가 유리다 보니까 밝은 화이트 면적을 남기면서 명도 차이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렌즈가 더 반짝반짝해 보이겠죠? 사진을 관찰해보면 알겠지만 지금 칠하고 있는 노란 색깔이 카메라에서 칠할 수 있는 유일한 컬러예요. 따라서 저 노란 색깔을 중간중간 채도를 높여서 좀 금색처럼 보일 수 있게 느낌을 살려보려고 저는 노력해봤습니다. 특히 저렇게 금속 느낌을 낼 때에는 화이트와 같은 밝은 색깔과 블랙과 같은 가장 어두운 색깔이 함께 나와줘야 금속 질감 느낌이 난다는 것을 학생들 모두 기억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렇게 타원의 형태들이 모여있는 사물이 참 칠하기 애매하더라고요. 애매하다기보다는 어렵더라고요. 따라서 저런 형태를 색칠할 때에는 타원을 한 번에 칠하지 못하더라도 가능하면 덩어리에 맞춰서 또 사물이 갖고 있는 굴곡에 맞춰서 칠하기 위해서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카메라 부품들이 다 금속이다 보니까 앞쪽들에 표현되는 방법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럴 때에는 비슷한 단위들 안에서 색깔이나 명도에서 차이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색칠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런데 나중에 영상 계속해서 보다 보면 알겠지만 지금 칠하는 부분은 오래 걸리지만 이 이외의 부분들은 되게 금방 칠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저 카메라 렌즈가 달려있는 부분이 이 그림 전체에서 중요하기도 하고 또 주된 묘사거리이기도 하니까 학생들도 문제를 받아봤을 때 내가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고 쉽게 칠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어딘지를 미리 계획하고 채색을 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사물이라고 해도 주어진 시간 안에 충분히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브릿지 형태의 부품들을 칠할 때에도 나중에 색칠되게 되는 주변 색깔이랑 명도 차이가 어떻게 될까를 미리 생각해보고 잘 계획하고 칠할 때 더 쉽게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근데 저 카메라가 그리다 보니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부품들이. 그래가지고 저도 색칠할 때 좀 여러 번 다시 사진을 보면서 관찰을 하면서 동시에 채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중간중간 손이 멈추는 걸 볼 수 있죠. 저거 카메라가 검정색 사물인데 일단 이 복잡한 형태를 스케치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한 번씩 밝은 색깔로 칠해주고 다시 어두운 색깔로 칠해주면서 좀 없어진 형태를 다시 찾아주면서 색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저렇게 어둡게 칠한 거는 뭐 나름 그림자를 표현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검정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물이다 보니까 이 검정 색깔이라는 톤 안에서 명도 차이를 찾아서 가독성을 만들어내는 게 이번 경희대학교 카메라를 그리는 주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형태가 복잡한 부분들은 얼추 넘어갔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빠르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둥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밝은 면, 중간 면, 어두운 면, 넘어가는 톤, 그리고 반사광 이런 거 생각해서 덩어리를 잡고 있어요. 붓을 한 개 정도 더 큰 걸로 바꾼 것 같아요. 지금 칠하는 걸 보니까. 왜냐면은 좀 더 속도가 필요하고 한 번에 칠하면서 넘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붓을 하나 정도 큰 걸로 바꿨습니다. 네, 저기 옆으로 지나가는 블랙도 대각선으로 칠해진 것도 그림자예요. 옆에도 저렇게 금속 고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죽끈이 한 줄 묶여 있더라고요. 이런 디테일한 형태를 찾아서 잘 그려줘야 그림이 더 멋이 있습니다. 저 옆에 달려있는 고리도 금속인데요. 금속을 좀 쉽게 그리는 팁을 주자면 밝은 색깔이랑 어두운 색, 특히 블랙과 화이트가 중간면을 기준으로 되게 가까이 만나게 그려주는 게 포인트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어두운 색깔과 밝은 색깔의 명도 대비를 적극 활용해라. 그게 포인트입니다. 아니 저렇게 복잡하고 다 그레이 톤으로 이루어진 사물은 한 번에 밀어놓고 나중에 좀 밝은 색깔을 찾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복잡한 형태를 처음부터 꼼꼼하게 저렇게 찾아가면서 그리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네, 그렇게 그리면은 시험 볼 때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번 그림 같은 경우는 저렇게 복잡한 형태가 지금 그리고 있는 저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왕 그리는 거 꼼꼼하게 칠하면서 넘어가자 라고 생각을 해서 밀고 다시 찾는 방법이 아니라 처음부터 찾아서 그리는 방법으로 그렸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리면 장점이 있죠. 뭐 덮어놓고 다시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림이 좀 더 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시험장에서 맑은 그림은 교수님들 눈에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림 그리는 과정을 보다 보면 학생들이 궁금해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는데, 이 검정색을 칠할 때 어떤 검정색을 쓰냐, 이게 중요한데, 저는 패스 물감에 들어있는 그냥 블랙 컬러하고요, 그리고 시난 포스터 컬러 블랙을 같이 썼어요. 근데 시난 포스터 컬러 블랙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강한 블랙을 잡을 때 썼고, 그 이외에는 지금처럼 저렇게 풀어서 그리는 블랙은 패스에 있는 블랙을 좀 풀어서 했습니다. 이 블랙 덩어리로 된 사물을 그릴 때 화이트를 섞어서 블랙을 좀 풀어서 그리는 것보다는 물로 블랙을 풀어가지고 톤의 변화를 만들어주는 게 더 블랙 사물이 갖고 있는 톤의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있는 건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하고 멀리 있기 때문에 복잡한 형태도 단순하게 표현을 하면서 그려냈어요. 보시면은 복잡한 부품들 다 안 그렸죠? 그냥 쭉쭉 밀어서 꺾이는 덩어리들만 잘 잡아가지고 표현했습니다. 대충 뭐 형태들 틀려도 좀 멀리 있기 때문에 티가 안 날 거예요, 저런 데는. 다만 투시는 틀리지 않게, 그거는 중요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노란 색깔 부품, 카메라의 유일한 색깔 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제 포인트에는 렌즈에 보라 색깔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방금 보라색을 은은하게 좀 발랐어요. 영상에는 잘 안 보여지는데 실제로 보면 보라색이 은은하게 묻어났습니다. 네, 이제 그림의 카메라는 대부분 덩어리가 나왔고요. 이제 질감 표현을 좀 해볼게요. 카메라 질감이 좀 가죽 질감인데 울퉁불퉁하게 모양이 들어가 있죠. 그 울퉁불퉁한 모양을 그려내는 방법이 다양할 텐데요. 하나씩 그릴 수도 있고요.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점을 찍어서 울퉁불퉁한 표면의 느낌만 살리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요번에 렌즈가 달려있는 부분에 좀 더 치중해서 그렸기 때문에 저런 질감 같은 경우는 터치만으로 쉽게 하고 넘어가고자 해서 저 방법을 선택했어요. 보니까 지금 번들거려서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완전한 생 블랙을 좀 찍으면서 강조할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물감이 마르면서 블랙이 살아나는 거 보니까 맞네요, 그게. 지금 또 렌즈에 뭐 레터닝 되어 있던 거를 그리는 것 같은데 잘 안 보여서 제 맘대로 막 그려봤어요, 저거는. 근데 가능하면 저렇게 좀 레터링 되어 있는 사물을 그리게 될 경우에는 꼭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레터링이 돼야 그 사물의 밀도도 올라가니까요. 이제 양말을 칠하는데 이미지에 보면은 양말이 회색이에요. 색깔이 없는데 일부러
블루톤이랑 옐로우톤 컬러를 섞어서 무채색을 만들어서 칠하고 있어요. 왜냐면 카메라도 검정색으로 무채색이기 때문에 양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색감이 살아있는 무채색으로 칠해줘야지 좋을 것 같아서 좀 저렇게 좀 그린톤이 나는 무채색을 만들어서 양말을 색칠했습니다. 일단 그림 전체적으로 양말의 밝은 색깔을 밑색을 칠하고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사물을 하나씩 색칠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게 잘못된 방법이라고는 말하고 싶진 않지만 좀 사물이 개수가 많이 있고 그려내야 되는 시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같은 색깔을 가능하면 한 번에 밀어서 칠해주는 것도 좋겠죠. 네, 이제 밝은 톤에서 어두운 톤, 특히 중간 톤, 중간 어두운 톤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양말이 이미지에 보면은 거의 흰색에 가깝기 때문에 카메라는 검정색이죠. 그래서 두 사물이 갖고 있는 톤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양말에는 어둠을 많이 잡지 않을 거예요. 밝은 사물은 밝게 그리고 어두운 사물은 어둡게 그리는 것이 그 사물 본연의 질감이 또 본연의 느낌이 살아나기 때문이죠. 지금 칠하고 있는 어두운 색깔 정도가 이 그림에서 양말이 갖는 가장 강한 어둠이 될 거예요. 근데 사실 더 이어서 보다 보면은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 그거는 그 이유가 나오면 설명해 드릴게요. 똑같은 어두운 면이라고 해도 저렇게 좀 멀리 있는 어둠, 가까이에 있는 어둠, 그 거리 때문에 생기는 강약의 차이,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잡아내야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저는 그걸 잘 하고 있죠. 그리고 저게 수면 양말이어서 보실보실한 질감을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붓터치 자체를 보실보실하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터치해 주니까 되더라고요. 오히려 어려워 보이는 것들이 사실 해보면 어렵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네, 저 양말과 양말이 겹치는 부분에서는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 또 밝은 면이고 어두운 면이고 다시 어두운 면에 밝은 면이 만나고 이런 식으로 명도 차이를 찾아내서 사물의 가독성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네, 계속 감상해 보시죠.
아니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칠하고 있는 양말이 제일 까다로웠어요. 왜냐면 저 오묘한 무채 색깔 톤을 큰 면적을 바르다 보니까 물감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컬러를 다시 조색하고 나서 칠하다 보니까 좀 비슷한 듯 안 비슷한 듯 컬러 조색이 잘 안 돼가지고 이런 실수 잘 하지 않는데, 그래서 좀 색깔을 맞추고 톤도 맞추느라고 조금 넓은 면적이라 어려웠습니다. 네, 저는 오돌토돌한 보실보실한 질감 표현은 그림 전체를 아울러서 할 필요는 없고요. 저렇게 모서리 꺾이는 면, 사물을 바라보는 사람,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이 제일 먼저 시선이 닿을 만한 곳, 이런 곳들을 위주로 표현을 해주고요. 그 이외에는 분위기만 남겨서 쉽게 풀어내서 그림을 그리는 게 그림의 감각과 공간감 표현에도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그린 저 거대한 양말이 가장 가까이 있는 양말이라서 어둠의 강함도 제일 어둡게 잘하고 있어요. 네, 이제 아까 얘기하려다가만 이유가 나옵니다. 이 양말은 밝은 양말이지만 검정색으로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얼룩소처럼. 근데 이게 고양이 같기도 하고, 고양이가 갖고 있는 얼룩 무늬 같기도 하고, 또는 얼룩소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검정 색깔 얼룩이 있어서, 얼룩이 아니라 무늬라고 할까요? 그런 무늬가 있어서 어둠을 굳이 많이 안 잡아도 이 양말에도 어두운 톤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은은한 톤만 깔았습니다. 덩어리 잡을 때는. 하지만 저 검정 색깔 무늬를 칠할 때도 앞에 카메라 위에 있는 아이는 거의 완전한 블랙으로 칠하고 좀 빠지는 애들은 화이트 살짝 섞어서 한 7번, 6번 정도의 그레이 톤으로 칠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저기 저걸 화이트 살짝 남겨가면서 검정 색깔로 된 부분 칠한 거 볼 수 있죠? 저런 디테일 그림 그릴 때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지금 저 붓터치 톡톡톡 치면서 저 남기는 것 좀 보세요. 저렇게. 이제 양말에 좀 검정 색깔 무늬를 색칠해 놓고 보니까 그림에 어느 정도 완성됐을 때의 모습이 연상이 되네요. 이제 저 고양이가 맞겠죠? 고양이 양말에 눈, 그리고 화이트 색연필 정리 정도만 하면 그림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다 보니까 느끼게 된 건데요. 일부러 의도한 것도 있지만 사실 저 양말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동물의 얼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 인상이 있고, 그래서 저 얼굴이 위치하게 되는 위치도 그림을 그릴 때 좀 여기에다가 얼굴을 그려주면은 이 그림이 더 잘 보이겠다 할 만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일부러 저렇게 연출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위를 땀을 삐질 흘리면서 난감해하면서 카메라 위에 타고 있는 고양이 같은 느낌도 살려봤고요. 또 밑에 카메라 아래쪽에 깔려있는 표정들도 카메라 아래쪽에 깔려있기 때문에 난감한 이런 느낌을 살려보려고 한 것도 있어요.
네,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요. 아까 블랙으로 그려놨던 카메라에 있는 무늬를 마저 그리고 있어요. 이 그림을 이제 완성하는 데까지 걸린 총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스케치하는 시간까지 2시간 반 정도 사용했습니다. 경희대학교가 아무래도 3절 5시간 동안 소묘와 디자인을 모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경희대학교에서 그림을 그릴 때 시간 안배를 잘 해야 될 거예요. 앞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카메라 렌즈와 같이 중요한 부분에서는 좀 더 꼼꼼하게 시간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좀 과감하게 덩어리와 그림의 분위기, 또 사물이 갖고 있는 질감적인 분위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림을 그려낸다면 주어진 시간 안에 충분히 여유롭게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 화이트를 찍기 위한 화이트 자리를 만들고 있어요. 물로 좀 닦아내서 반짝반짝하게 빛날 부분이 어딘지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했던 블랙도 좀 찾고 이제 마무리로 샘 화이트를 찍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외곽의 형태를 찾아주는 게 정말 중요하죠. 저런 부분이 잘 정리가 돼야 그림이 전체적으로도 정리가 잘 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저 질감도 이제 화이트를 오돌토돌하게 그냥 중간중간 띄엄띄엄 딱딱딱딱딱딱 찍어서 카메라 가죽 질감을 살렸습니다. 저런 식으로 그리면 저런 질감들을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화이트를 찍어서 빛의 흐름까지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부주제도 놓칠 수 없죠. 네, 이렇게 그림이 얼추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색연필로 좀 부족해 보이는 블랙, 어둠 이런 거 좀 정리 좀 해주고요. 저런 보실보실한 드라이한 질감 같은 경우에는 물감 정리도 좋지만 색연필로 마지막에 정리하면 더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랜 시간 시청해준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